unsere Feinde bekämpfen. 낮에 붉은 깃발이 휘날리던 독일의 어느 마을. 리젤은 눈앞에서 동생을 잃고 양부모 한스와 로사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애초에 동생과 함께 남매가 입양되기로 했던 터라 까칠한 로사는 리젤만 도착한 게 몹시 불만이었죠. 로사는 신경질적으로 보였지만 마음이 넓은 양엄마였습니다. 한스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양아빠였죠. 형편이 좋지 못한 엄마 때문에 한스 부부에게 입양된 리젤의 현재 상황은 동생의 죽음과 엄마와의 생이별 직후 새 집에 적응해야 하는 낯설음까지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Good morning, Her Majesty. 다음 날 리젤이 입양된 걸 지켜본 옆집의 루디가 찾아오죠. 루디는 리젤에게 호감이 갔던 모양입니다. 이곳이 생소할 리젤을 걱정해주며 그녀와 등하교를 같이 하죠. I just thought you might need a friend. 말수도 없고 글도 읽을 줄 몰랐던 리젤은 학교에 가자마자 벙어리 또는 전응하라 놀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죠. Franz Deutscher hasn't been hit like that since he peed in Tommy Müller's lunchbox. 그런 리젤이 멋져 보였던 루디는 리젤과 좋은 친구가 됩니다. 한편 영화 초반 글을 읽을 줄 몰랐던 리젤은 동생을 묻을 때 인부가 떨어뜨린 책을 주워옵니다. 한스는 책의 제목을 보고 리젤이 문맹인 걸 깨닫죠. The Grave Digger's Handbook. 그리고 매일 밤마다 리젤과 글 공부를 합니다. I have a surprise for you. 지하에 마련된 공부방을 보자 리젤은 입양된 후 처음으로 기뻐합니다. Thank you, Papa. 이후 닥치는 대로 글자를 읽어대던 리젤의 눈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이죠. 유태인과 비슷한 이름 간판을 지우는 아빠. Make me proud, girl. She's clever, Rudy. Literatur, die Presse. Das sind die geistigen Stützpfeiler.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한 행사에서 불온서적이라 낙인 찍힌 책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군인들. 그리곤 곧바로 독일인의 우월성을 강조한 노래를 부르며 결속을 다지는 주민들과 동네 친구들. 글을 배운 직후 책이란 책은 모조리 읽고 싶어 했던 리젤에겐 알 수 없는 광기의 현장이었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리젤은 타담한 책 한 권을 몰래 집어옵니다. 그런 리젤을 지켜보던 누군가. 한편 늦은 밤 글 공부를 하고 있던 부녀. 그때 누군가 찾아옵니다. Papa, who is it? Listen, he told me he can only take one. 독일 내 주거하는 유태인들을 몰살시키려던 나치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된 청년 막스. 막스는 한스가 과거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의 아들이자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겠다 맹세한 한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젤이 죽은 남동생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침대에 막스를 눕히죠. 한스와 로사는 가장 친한 루디에게도 막스의 일을 발설하면 안 된다며 여러 번 당부합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모두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비밀을 공유하는 공고한 관계가 됩니다. 리젤은 그의 정체보다 그가 품에 들고 있는 책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눈을 뜬 막스. Hallo. Hello. 이
제6차 대전, 히틀러가 유럽 전역을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말살시키던 시절, 자국 내에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던 작업이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영화는 혈혈단신이나 다름없었던 소녀 리제를 등장시켜 관찰자의 입장으로 독일 내 주민들의 모습과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한스는 나치에 동조하지 않았던 소수의 독일인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진 않지만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함께했던 동료들에 의해 소외된 인물. 죽은 유태인 친구의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던 한스. 그에게 투덜거리며 먹고 살 걱정을 하던 아내 로사. 겉으로는 못된 계모처럼 보이지만 소녀 리젤에게 차츰 마음을 내보이며 부모로서의 도리 이상으로 배울 점이 많아 보이는 엄마였습니다. 남편 한스의 성향 때문에 조마조마한 일상을 보내지만 결국엔 한스와 같은 마음을 지닌 로사 또한 소수의 사람. 막스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위태로운 도망자였습니다. 독일인의 집에 숨어있는 유태인. 그는 외출이 자유로운 리제를 통해 그날의 날씨를 듣고 눈도 만져봅니다. 이제 막 글을 배운 리젤에게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는 낭만적인 사람이었죠. 리젤은 막스를 통해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본 듯 그를 걱정하며 곁을 지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막스가 은신하고 유태인이란 이유만으로 쫓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녀에게 막스는 그저 좋은 친구였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가 설파했던 독일인 우월주의를 깨버린 흑인 선수가 있었죠. 200m 달리기 선수 제시 오웬스. 그를 우상으로 둔 루디는 온몸을 검게 칠하고 달리기 연습을 하는 괴짜였습니다. 나치가 기승을 부리던 독일에서 말이죠. 그런 루디는 리젤에게 둘도 없는 친구, 또 같은 반 나치 유겐트 녀석에게 끝까지 저항하기도 합니다. 루디의 부모님 또한 한스 부부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죠. 독일 내에서도 소수에 속하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량함을 유지하며 힘들게 살아가야 했던 마을 사람들이 리젤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에서 최고의 권력자 시장 부인이 리젤에게 보이는 태도 또한 따뜻하죠. 리젤이 보고 겪는 따뜻한 사람들과 그들을 괴롭히는 사회, 그리고 책을 읽어가며 책과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영화는 천천히 과장되지 않게 진행합니다. At least someone knows how to appreciate my cooking. Are you communist? I'm a Jew. What's the rush? I had to get home. 비밀이 생겨버린 리젤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I have to go 달려옵니다. inside. 루디까지 밀쳐내면서 말이죠. You mentioned nothing to no one? Nine, Mama. Rosa. Come back with the right amount or don't bother coming back at all. 돈벌이가 없던 한스 대신 로사가 바느질을 하며 생계 유지를 하고 있던 차에 리젤을 시장댁에 심부름 보냅니다. 시장 부인은 바로 리젤이 타담한 책을 몰래 집어든 걸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리젤을 서재로 안내하고 마음껏 책을 볼 수 있게 해주죠. 이후부터 리젤은 로사의 심부름을 기대하며 시장 부인과 함께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시장 부인에겐 책을 유난히 좋아하던 죽은 아들이 있었고 리젤에게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위로받았던 그녀. A mother never gives up on her child.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죠. 시장에게 그런 모습을 들킨 직후 바느질 일감마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를 몰랐던 로사는 없던 일감마저 놓치게 되자 막스의 은신이 점점 더 신경 쓰였습니다. 한편 독일이 영국을 침공하고 전쟁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They were running to me. He's getting bad sores. And he needs to get up and move about. I propose that we put him downstairs. 오랫동안 누워 지냈던 막스에게 욕창이 생기자 불안한 상태로 더 이상 위층에 머물지 못하게 된 막스는 리젤의 공부방인 지하로 운신하게 되죠. 그마저도 고마워하는 막스. 그는 오직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막스가 안타까웠던 리젤은 처음으로 로사에게 불편한 감정을 내보입니다.
오랫동안 지하에 숨어 지내야 했던 그가 리젤에게 날씨를 묻죠. Make the words yours. If your eyes could speak, what does it look like? A silver oyster? I saw that. 루디의 아버지가 징집을 당하고 점점 불안해지는 마을 Give me your 분위기. suit. I want you to wear it. 더 이상 시장 부인이 서재에 가지 못하게 된 리젤은 한동안 그곳에서 몰래 책을 가져와 몸져 누워있는 막스에게 읽어줍니다. I told Rudy. 한참 공놀이를 하고 있던 리젤과 루디. 그때 마을에 있는 가옥 전체의 지하실을 사찰 중이던 독일군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자 다리에 상처를 내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 로사에게 알리는 리젤. Mama! Why are you shouting? They're coming. Hans, come quickly. Somebody is coming. They are checking basements. 막스를 부랴부랴 숨기려던 찰나 이미 집에 들어선 독일군. The door to your basement. Ulf probably throw most of this stuff out. You wouldn't believe what we find in some people's basements. What's this? My brushes. Liesel, you know, she never listens to me. 다행히 나치 깃발 아래 막스를 숨겨놔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더욱 조여드는 독일군들의 사상 검증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핍박에 한스 또한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He's fighting on the front! I'm German! Please. I've known this man my whole life. What's your name? Please, he's a good... 오래된 이웃이 유태인으로 몰리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좋은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선 한스. 그로 인해 한스 또한 강제 징집을 당하게 되죠. 막스는 위태로워진 한스의 집에 더 이상은 은신할 수 없게 됩니다. Liesel. Leave her. He's been selected for elite training. 루디 역시 나치 유겐트에 선발된 듯 보이죠. I will miss you. Everyone's leaving. Papa?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던 막스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내야 하는 리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화의 배경은 세계 2차 대전이 열리기 직전부터 전쟁 중 독일 내 시민들의 생활상을 구경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영화죠.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내부, 조용한 마을에서 강제 징집 당하거나 사상 검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분위기를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전쟁 장면 하나 없이 말이죠. 또한 제목에서 언급된 책은 그 안의 내용보다 책이라는 매개체로 연관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온 서적을 몽땅 불살라버리는 나치들이 두려워했던 건 He reminded people of their humanity. 막스가 말했던 인류의 전파와 공유 같았습니다. 선동과 통제로 국민들의 똑똑함을 바라지 않던 사회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를 책도둑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걸 바라보며 그들 속에 들어가 희망이 되어준 순수한 리젤의 눈빛과 영화의 아름다운 색감, 그리고 베테랑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돋보였죠. 영화의 대사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시종일관 독일어와 함께 섞여 독일어식 발음으로 연기하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잔혹한 시대의 적지에서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인류애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영화 책도둑을 추천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